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선은 뭐 아까 전에도 좀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들과 삼성전자를 보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11일 전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방송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살짝쿵 올라가주죠. 0.36. 그러다가 좀 빠졌다가 현재 삼성전자의 움직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동안 외국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주가 이렇게 좀 하락할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수급이 바뀔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좀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2월 4일 기준으로 볼까요? 그냥 이렇게 볼까? 네,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죠.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계가 미리 좀 들어왔었어요. 연기금은 계속 샀다. 기관계 물량은 굳이 볼 필요 없고. 네,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수급을 보죠. 수급은 계속 던지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했다가 최근에 좀 매도 때리고 있고. 그러면서 차트는 살짝쿵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반등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워낙 뭐 저번에도 한번 체크해봤지만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하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렸고 차트가 그리고 돌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돌린 건 아니고 그냥 살짝쿵 살짝쿵 돌리곤 있어요. 공간 자체가 그때 여기였죠. 그러다 여기 한번 올라오고 찍고 다시 한번 야 근데 차트가 좀 그렇다. 근데 여기서 한번 돌리긴 했는데 근데 올라왔다가 맞아버린 거지. 여기가 얼마지? 57,600원짜리 올라왔다 한번 맞고서 그 다음에 저가가 그래도 아직까지 강하진 않네. 이게 여기니까 뭐 전저가 깬 건 아닌데 이렇게 그래도 신저가 나온 거지. 여길 깨진 않았죠. 라라라. 이 자리 지금은 살짝은 올라왔다가 근데 그래도 뭐 쫄래쫄래 올라오곤 있습니다. 좀 수급이 약간씩 뭐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뭐 오랜만에 좀 보는 이유는 수급이 뭔가 바뀌는 모양새가 있어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하는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수급의 변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우선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다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신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4개 정도의 사업 부분이 있어요. DX, DS, SDC, 하만 4개. 그래서 DX 부분은 이제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PC. 좀 가전제품이라 볼 수가 있죠. 딱 보면. DS 부문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 그 다음에 SDC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하마는 디지털 콕핏. 요거는 약간 계기판 같은 거 아시죠? 자동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운전석에 앉으시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저 콕핏, 그 다음에 카오디오, 포터블 스피커 등.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업 부문 나눴잖아요. 여기서 가장 그 매출이 큰 포지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DX 부문, 가전제품 쪽이죠.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쵸? 스마트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매출 비중이 가장 커요. 59.7. 거의 60%, 반올림하면 60%죠. 그리고 DS 부분이 여기가 이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반도체는 36%입니다. 36%면 뭐 반올림하면 40%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반올림 하기가 어렵긴 하죠. 왜냐면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가 9.3%고 하만 디사 코핏 여기가 4.6%니까 반올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35%로 합시다. 예, 오히려 내리는 게 맞긴 하겠다. 1%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35% 정도가 반도체 쪽이란 이야기죠. 매출 비중에서. 보셨죠? 이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리가 삼성전자로 한다면은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60% 이상이 60% 정도가 가전제품입니다. 반도체는 35%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일까요? 가전제품 회사일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100%예요, 100%. 예, 100%가 뭡니까? 100%가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접근 방식이. 삼성전자가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거. 가전제품이 60%가 차지합니다. 네, SK하이닉스는 100%가 저거예요. 반도체입니다. D램, 랜드 플래시. 이 정도 됐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인지 아시겠죠? 36% 전체 매출 중에서 비중이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TV, 스마트폰, 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 있는데 넘어갑시다. 사업 부문 보셨으니까 네,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와의 경쟁 심화 특히 HBM 시장에서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 근데 뭐 특별하게 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반도체 사업 매출 비중은 전체에서 36%밖에 차지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TV, 모니터, 냉장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그나마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스마트폰도 뭐 예전 같진 않죠. 지금. 그렇게 뭐 혁신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뭐 그나마 폴더블 폰이 좀 나와서 혁신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뭐 그것도 뭐 별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 주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영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나마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매출 비중은 가전제품 쪽이 60%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는 기술 장벽이 높으니까 그럼 이것이 주가가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나마. 근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의 36%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갖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는 100%가 뭐예요? 예, 100%가 반도체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삼성전자의 가치 평가를 하실 적에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온 공시인데요. 2024년 시설 투자 계획 및 실적. 삼성전자는 2024년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기 예상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선은 뭐 DS 부분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를 47조 9천억 원 정도 한, 그래도 총 투자 금액이 물론 약간 줄이긴 했지만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뭐 크게 뭐 줄어든 건 아니고 그래도 한 56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니까 거기서 거의 90% 이상을 반도체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요 내용은 약간 뭐 초기 투자보다 실제 투자 금액이 살짝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요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요거는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뭐 요런 이야기가 있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2,800억 원치를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근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 원어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거.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최근에 그 자사주 매입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기로 했죠. 소각을 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조 정도 매수를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만약에 소각을 하더라도 금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금산법이란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여기에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매각을 한 거예요.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매각 금액이 2,364억 원 정도. 매각 방치는 블록딜 최근에 했네요. 2월 10일 날. 그래서 매각 후 지분율은 삼성생명이 8.51%에서 8.44%로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 소식이 있고. 이거는 네. 그리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그 매각 금액은 여기가 2,364억 원이었잖아요. 삼성화재는 413억 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매각 후 지분율은 1.49%에서 1.48%로 줄어들었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생명과 동일한 이유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는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사주를 매입해놨는데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소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소각 관련된 공시가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죠. 그 호재로 받아들이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딜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악재긴 한데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매각을 한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소각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것 같다는 예상하에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생각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 소식은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게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삼성전자 주가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돌린 건 아니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개인들이 매도 때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매도 때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HBM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이슈보다는 소각 관련된 이슈로 해서 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현재 여러분들 뭐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HBM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지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뭐 납품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지만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삼성전자의 그 매출 포지션에 반도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 것뿐인 거지.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라고 반도체를 만들긴 하죠. 근데 매출 부분에서 가전제품이 59.7%고요. 반도체가 36%예요. 그렇게 큰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출 비중이 36%밖에 안 되는데 단순하게 HBM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구조가 변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의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의 역할을 하는 정도이겠죠. 그리고 저것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것도 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상황에서 ASIC 주문형 반도체 AI 칩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에요. 이프문이에요, 이프문. 근데 이 이프문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워낙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HBM 쪽이 많이 밀리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저사양 HBM을
HBM부터 납품을 시작하고 연말 후에는 HBM4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 모든 게 여기 있는 내용은요, 이 내용은 다 if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현실 현실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고요. 현실적으로 나온 것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파악한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HBM의 그 납품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네, 여기 봐보세요. 삼성전자 HBM 현재 진행 상황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엔비디아의 중국이에요. 중국 수출용 GPU,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GPU예요. 거기서 모델이 뭐예요? H20. 거기에 4세대 고대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공급했어요? 엔비디아의 H220이요, 20. 이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 칩을 처음으로 채택한 사례로, 근데 중국 수출용이에요. 2024년 8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HB100에 사용되는 HBM32 5세대 칩의 경우 삼성전자는 아직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품질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100용 HBM3 저사양 버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의 H100에 사용되는 HBM32 칩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게 아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건 없죠. 근데 어떤 소식이 있냐면은 그냥 이거는 가정이에요. 모든 게 다 가정이야. 지금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죠. 봅시다. 별로 없나? 이건 아니고. 자료가 없다. 예, 여하튼 간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HBM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1분기인가요? 1분기 말쯤에 뭔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반기쯤인가? 그때나 좀 판매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뭐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그냥 HBM 쪽은 저사양 쪽은 뭐 판매를 했다. 중국 수출용. 그것도 H20 GPU용으로. 그 정도만 있고 최신 버전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 게 HBM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봐 보세요. 아니다. 살펴볼까? 아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확인된 법인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HBM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하긴 하나 봐요.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약간씩 삼성전자의 그 차트가 외국인들의 물량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그리고 공간도 있잖아요.
요런 공간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올라가는 동인이 무엇일까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까 그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자, 혹시 제가 만든 자료에서 준비한 자료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거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이거 시설 계획 이야기했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블록딜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요거는 뭐 넘어가고. 네,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이 정도 볼 거야. 뭐 그래도 네, 쫄래쫄래 뭔가 수급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뭐 실적은 저번 시간에 살펴봐서 또 실적 발표 때문에 살펴본 건 아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살펴봤어요. 그 삼성 저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블록딜 관련 이슈가 있고 요게 아마 자사주 소각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차트가 쫄래쫄래 약간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